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올해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증시는 내일은 열리지 않죠. 오늘이 바로 폐장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고가 경신했었죠. 종가 기준 2040을 훌쩍 뛰어넘었었는데요. 오늘 아침 또 장중 연고점 경신이라는 기록이 탄생을 또 했습니다. 2050을 돌파를 한 것인데요. 연간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또한 최고가를 찍은 게 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윈도우 드레싱도 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 2050 위에서 마감한다면은 3년여 만에 또 다른 기록을 세우게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포트폴리오 점검하실 때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무료 문자 한 통 보냄으로써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 한 해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증시 전망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점장들에게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서 듣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볼 테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는 2048포인트 근처까지 재차 올라왔는데요. 자, 시황 얘기부터 먼저 살펴보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있는 이경민 책임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거래 조용하게 마감되나 싶었는데 잘하면 종가 기준 2050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뚜렷한 방향성을 못 보이고 또 마이너스권까지 가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 2050포인트를 넘어섰던 코스피는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탄력이 강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3,000계약 이상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리고 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여전히 연말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정체되어 있다는 점, 좀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 봤을 때는 추세가 형성되기보다는 좀 조용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2050이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서 되는가 마는가 지금 많이 또 그쪽에 관심 쏠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장 중에는 이미 2050을 돌파를 했죠. 때문에 1월에는 이 마지막 하루가 아까워서 연중 최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코스피가 얼마나 갈까, 더 간다면 그 상승폭이 얼마일까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얘기하는 1월 효과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1월 효과라고 하는 기대감은 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수익이 날 확률이 평균 2000년 이후로는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월 초, 그러니까 1월 초에는 강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그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1월 중에 마이너스권 수익률을 보였던 경우는 60%로 그만큼 변동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1월 효과가 월 초 강한 반등 이후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 패턴을 봤을 때도 고점을 바로 돌파하고 추세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는 돌파 시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추세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인덱스 매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베이시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지 않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얼마를 배당을 노렸던 인덱스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 매매도 최근 들어서는 매매 강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월은 아주 초반만 조금 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1월 효과, 1월은 전반적으로 막 계속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거야. 이렇게 좀 들떠있는 분들께 이건 좀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 과거 패턴을 봤을 때 2000년 이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딱 두 번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권까지 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점을 보자면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경계심을 높이시고, 그리고 초반에 강한 반등이 나오거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뭐 2011년 전체를 본다고 하신다면은 우리 투자증권에서도 지금 2,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고, 평균적으로 2,4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국면이 예상되고요. 만약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월 변동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상승 추세대 저항까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는 경계심을 그만큼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유 종목 많이 올랐으면 살짝 수익을 확정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월은 변동성 장세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1년도 내년도 증시 전망 지점장들로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다 갔다 왔는데 오늘은 동양정금증권 강남역 지점으로 가서 오소영 지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성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장중에 2050까지 돌파를 했잖아요. 또 다른 기록을 마지막 거래까지도 쓰고 있는데 올 들어 코스피가 20% 넘게 올랐다고 하지만 내년엔 또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장 2060선 중반, 요 전에 고점은 뭐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내년도 코스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내년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 퍼 수준이 10배 수준 정도인데요. 이머징 마켓 평균에 비해서는 좀 하회되어 있기 때문에 12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2,400에서 2,50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 지금 PER 한 12, 13배까지 지금 한 10배 정도 되는데 올라간다면은 리레이팅 결과 2,400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 네, 2,400 얘기를 저희가 앞서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역시 조금 비슷하게 코스피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점인 2,400을 언제쯤 만날 것인가가 결국에 1월 효과하고도 맞닿아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이경민 연구원님께서는 1월에 변동성을 좀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중국의 또 재할인율마저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의 추가 긴축 조치가 1월 상반기에 몰려있다고 한다면 1월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도 같은데요. 1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1월 달에 상승폭을 크게 반납한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긴축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물가가 정책이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따라서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펀드 환매고가 좀 줄어들게 될 경우 1월 달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1월에 2,000포인트를 살짝 잃을 수도 있는 정도의 변동을 예상하십니까?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2,400, 500까지도 내년도에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갈 수 있다라고도 보긴 하지만요. 예. 1월 달에는 1,900포인트대까지도 뭐 50에서 100 정도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장세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월을 너무 핑크빛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경계심을 키우면서 1월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0 시대 3년여 만에 열리긴 했지만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만 이 같은 강세장을 아주 여유롭게 즐기고 계신데 이 같은 어떤 차별화 이 트렌드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이어진다면 유망한 업종은 어느 쪽이 될는지요?
지금 차별화가 된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된 것은 펀드에서 탈피된 돈들이 자문형 랩 시장으로 좀 몰려가면서 자문사들이 편입하는 우량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또 소외당하는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우량 중소형주더라도 그 중소형주를 매각해서 대형 우량주로 건너타는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하게 벌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2,400에서 2,500포인트까지 오르는 20% 이상의 상승폭을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이전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그러니까 지수 상승이 멈추는 시점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 소외됐던 중소형주의 패자 부활전이 내년에 어느 정도의 세기로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은 어떤 일시적으로 잠깐 어떤 반등 내지는 회복 정도의 분위기는 있을 거다, 이렇게로만 들리거든요. 중소형주 랠리를 내년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요? 지금 사실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은 또 시장의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퇴출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내용을 겪고 나서 올해 코스피가 한 20% 정도가 올랐다면 코스닥은 오히려 더 한 1.6% 정도가 하락했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과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개되겠지만 중소형주도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괴리율이 많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 그 갭을 좁히는 과정이 내년에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앞서 제가 여쭤봤던 유망 업종에 대한 답은 아직 들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 일부 종목들 갈 수 있다면 코스닥 쪽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일단 내년도 유망 업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IT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IT가 사실 상반기에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 지금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만 나머지 IT 업종들은 사실 상반기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부 밸류에이션 가치 대비해서 오랫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상승세에 동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재미없었던 업종을 살펴보면은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건설주가 다 같이 좀 부진을 보였는데요. 물론 건설주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 건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떠나서 이제 중소형주 업종 중에서는 올해 제약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도에는 제약 업종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저께는 저희가 중소형주 가운데 아몰레드나 태양광 쪽이 조금 유망할 것이다. 새롭게 뭔가 신성장으로 정부든 기업이든 키우려고 하는 쪽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제약이라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네요. 자, 끝으로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됐는데 내년도를 맞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좀 종합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작년부터의 움직임을 보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2007년도에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지수가 2,000포인트를 탈환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이제 증시로 자금을 유입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부분, 중국의 긴축 정책이라든가 유럽의 재정 위기, 그리고 또 지금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대북 관계 관련된 악재들은 지수 변동폭을 굉장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분산하셔서 적립식으로 대형 우량주 위주의 매수를 해나가시면 이기는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상승 대세론 따라는 가야겠지만 갑작스러운 악재 출현에는 늘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셨고요. 동양증금증권 강남역 지점의 오소영 지점장님께서는 내년에 코스피 2,400~500포인트까지 보고 계셨고 대형주 위주 중에서는 괜찮은 업종이 IT, 건설, 증권, 은행이셨으며 코스닥 쪽에서는 유망한 것이 제약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50을 막 찍은 이 시점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잠깐 안내 다시 한번 드리려 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이 종목 들고 갈까요? 말까요? 내년에 얼마까지 갑니까? 뭐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코너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2050을 좀 전에 다시금 찍었는데 누가 이렇게 2050까지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수급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동양증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여보세요? 아이고, 예. 자, 팀장님이 일이 바쁘신가 봐요. 지금, 2049.45, 안타깝게도 조금 2050포인트를 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최일종 팀장님 연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신데요. 팀장님. 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뭐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050을 보고 열심히 지금 또 뭔가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수급을 제가 잠깐 HTS 상으로 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수가 조금 조용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재차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이 100억 이상 매수 강도를 키워줌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2050까지 재차 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분석하기 힘드네요. 동양증금증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일종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50 보고 많이 좀 놀라셨나 봐요.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네요. 일단 수급 분석부터 들어보죠. 오늘도 윈도우 드레싱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1시 45분 이후로 나타나는 급격한 순매수 전환 이러한 부분이 우리 증시를 추가적으로 보합선에서 6포인트 플러스까지 올려놓는 하나의 그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일과 마찬가지로 투신 쪽에서 펀드 매도가 안 나오는 대신에 지금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익 쪽과 비차익 쪽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골고루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비차익 쪽에서 630억의 순매수 그리고 차익 쪽에서 400억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는 1,000억이 넘는 이 물량이 지금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기관 쪽에서 2시 18분 지금 현재 320계약을 순매수를 하면서 급격하게 지금 지수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제 보험업종과 그리고 증권업종이 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합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1시 45분 이후로 해서 점차 이제 상승적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내년 1월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201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최근에서는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런 아주 불안한 그러한 흐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 그 오늘 종가 뭐 잘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이 연중 최고치로 이제 마감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큰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장을 갖다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고요. 우리 증시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수급 특징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19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보험업종 쪽으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209억의 순매수 흐름이 보험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 쪽으로도 100억 이상의 순매수 그리고 이 대체적인 분위기가 유통 쪽과 전기가스 뭐 이런 쪽도 순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소폭에 그치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
그 외국인들 122억의 그 대형주 쪽에서 순매도가 좀 특징적인데 반면에 이제 중형주 쪽에서 지금 135억이 지금 순매수가 잡혀 있거든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0억대의 그 순매수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리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형주 쪽으로서의 어느 정도 수익률 이런 부분을 좀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 56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금융 쪽을 대거 사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종에서 이제 530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 증권 쪽에서 129억, 건설 쪽으로 이제 169억의 순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이것도 215억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금속도 12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수 장비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보험업종 저희 운수 장비와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업종 이쪽만 지금 대거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현대해상과 LG화학 그리고 S오일, 현대모비스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 등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NHN, 동부화재, KB금융, STX,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해상, 현대건설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4%에서 5%대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이 보험주와 증권주의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주 사도 됩니까? 이런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증권주 계속 오르고 보험주도 연말 거의 끝날 무렵에 아주 몰아서 시세를 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관도 맨 마지막 거래일 아주 강하게 보험주를 재차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험주, 증권주 오늘 같은 날 조금 추격해 볼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동매매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좀 피해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만은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얼마라도 지금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입니다만은 이제 두 부류가 조금 다른 면모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최고치를 향해 가는 그러한 종합지수의 흐름상 이 증권업종에 대한 이제 시황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기대심리 그리고 유동성 랠리에 대한 하나의 기대심리로 인해서 강한 이렇게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종목으로는 이제 그 삼성증권이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은 이 업종 내에서 이 최대 대장주다라는 점에서 상승 탄력도 상당히 클 뿐더러 다른 종목으로의 그 확산력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지수가 1월달 효과가 이제 충분히 발생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강한 탄력을 1월달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안 좋았습니다. 이 업황 자체도 안 좋았고요. 손해보험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율과도 이제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고율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80%대가 지금 육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 손해보험사의 어려움을 갖다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부 정책적인 하나의 수혜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 정책 수혜주인 보험 그리고 1월에 또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오늘 담아야 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 워낙에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우리 최종 팀장님이시니까요. 내가 보니까 내년에는 이 업종은 꼭 가겠다. 뭔가 이 촉에 의한 느낌 그런 업종들이 있으면 콕 찍어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종, 이 종목이야 대장주 성격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큰 줄기로서는 우리가 업종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틀만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종목적인 면에서 조금 이제 잘못 짚었다고 하더라도 큰 손실 없이 다시 대장주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러한 밑그림을 잘 이제 그려봐야겠다.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에 이제 선도를 좀 할 수 있는 부류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하나의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강세 업종,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서 탈출을 하면서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 올해 대비 상당히 좀 이 실적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 현재 강세 업종의 그 종목들, 그리고 기대가 되는 업종,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금융업종과 철강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실적이 좋은 이 업종들, 특히 이제 전기전자는 두 가지의 이 사례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실적의 개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재고가 누적이 되면서 이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들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어느 정도의 전기전자의 이 반전,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실적이 좋은 그런 업종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쪽으로 포함을 시키는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타 업종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화학업종과 중공업, 조선업종, 이런 쪽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내년 글로벌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의 이 활발한 경제의 개선, 그리고 매크로적인 하나의 흐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경기 민감주 쪽 상당히 좀 유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 얘기도 나왔지만, 실적이 바닥 통과하고 턴어라운드 기대되기 때문에 금융, 철강, 건설 이쪽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내년도 어느 정도 이제 유망한 업종 그림까지 저희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최일종 팀장님이 현재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추가적인 의견과 함께 화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지금 에스텍스 조선해양부터 현대제철까지 5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고 계신데요. 자, 뭐가 많은 의견이 깨알같이 들어있는 종목이 한화케미칼하고 빌라코리아인 것 같아요. 근데 한화케미칼 일단 방향성을 좀 보자 하셨는데 종가상 얼마가 안 지켜지면 일단 손절하자, 이런 의견을 내신 거 보니까 조금 아랫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일단 방향성이 아랫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전 한 10시 부근, 10시에서 11시 부분대에 한화케미칼이 이제 수급적으로 팔자가 쏠리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내려 누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 대비로 해서 지금 2.4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수급적으로나 아니면은 내부적인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재료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느 정도 좀 불안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종가상으로 봤을 때 손절가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 24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31,500원이죠. 31,500원이 종가상 무너지게 되면은 절반 정도를 손절을 하고요. 절반 정도를 추가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는 3만원 초입대, 3만원이 무너지는 부분까지 보시고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사자,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케미칼 오늘 종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현재 31,400원 구간인데요. 31,500원이 지지가 된다 이러면은 계속 홀딩하시고,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조금 이제 관망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거래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흔들림이 좀 컸습니다. 변동성도 좀 컸었고요. 장중 1,700원 마이너스까지 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밑꼬리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400원 마이너스로 낙폭을 상당히 좀 축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에너지는 집중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대비로 해서는 상승 탄력 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단봉 형식으로 이 정도의 이 십자봉 형식의 음봉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7,000원 부근에서 매수 대기 이렇게 말씀을
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78,500원입니다. 200원 마이너스 낙폭을 거의 다 축소를 시켰죠. 추가적으로 지금 현 구간에서 매수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7,000원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노선까지 매수 나머지 대기하시고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라코리아 지금도 일단 더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한화케미칼 들고 계신 분들 종가상 31,500원이 지지가 안 되면 절반은 손절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서 오늘의 관심 종목보다도 포트폴리오 AS를 한번 알차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일종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내년에 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장 종료도 약 한 30분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뭔가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시원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왔는데요. 동양증권증권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혜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강 후약 정도가 될래나 전강 후 횡보 뭐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전강보다 더 후강이 더 세질 것 같은 분위기에 2050 지금 약간 안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해 뭐 2010년 마지막 거래일에 두 분 전문가 모셔봤으니까 뭐 게임 하나 간단히 하죠. 종가 맞추기 게임. 예, 제가 오늘 맞추시는 분께는 뭐 수정에 저희가 긴 장대 양복내라고 빼빼로를 한번 큰 의미 부여하고 선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뭐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오늘 종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 예상으로는 지금 사실 뭐 강보합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장중 흐름을 보니까 지금 한 2,055포인트 정도 전후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뭐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도 사실 오늘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좀 매수를 점차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기관이 1시 반 지나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장 거의 막판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뭐 장 막판에 크게 훼손만 안 된다면은 한 2,055포인트 정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현재는 2,052포인트인데 뭐 전후가 붙긴 했습니다만 2,055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 폐장일에 빠진 날이 거의 없었다 그래. 거의 오르고 마무리가 됐다 그러는데 그렇죠. 좀 부담스러우시죠? 홍희진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그 대리님이랑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그 장 막판으로 올수록 매수세가 조금 그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의 이제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닌 이제 기관 쪽으로 저는 이제 그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연기금과 기타 뭐 투신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지수는 2060 정도로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제가 이 빼빼로를 드릴 주인공이 누가 될지 아무래도 근접한 분께 드려야 되겠죠. 왠지 제 마음은 2060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조금 현실적인 2055포인트 나왔고 2060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 간단하게 전략 한마디씩만 오늘 시간 관계상 들어보고요. 종목 상담 들어가고 싶은데 마지막 거래일 뭐 거의 내년도를 좀 준비하는 시점에서 나 같으면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꾸리겠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포트폴리오보다도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이제 연초에는 이제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는 케이스들이 좀 사실 많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뭐 연초에 좀 다소 조정을 보이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연초에 들어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2010년도에 약 2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연초에도 이런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관망해 보신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증권주들을 보면은 내년도에도 상당히 좀 강한 장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타픽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주,
특히 금융주 중에서도 뭐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로 좀 이제 탑픽으로 좀 삼고 있고 오늘도 뭐 전체적으로 장은 오르고 있어서 단순히 지금 종가에 뭐 베팅을 들어가 보자 이런 개념보다는 네. 연초에 좀 약세장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그 여부로 계속 강세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따라가면 되거든요. 네. 오늘 어차피 이제 나페이리그 이제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이제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내년 초에 한번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관망 여부를 따라서 이후에 이제 금융주 쪽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변동성 활용해서 금융 지주회사들 쪽으로 조금 관심 가져보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예, 지금 저도 지금 시장을 본다면은 이번 주에 좀 특이한 사항을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000을 넘어서 투신권의 매도가 좀 가속화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28일이죠. 28일부터, 그러니까 그 월요일부터 27일 날은 1,700억 가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8일부터 그 매도량이 그 대폭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매도량이 한 200억 정도 매도를 하더니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매수 전환을 한 흐름을 본다면은 조금 이제 연말로 올수록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조금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는 만큼 일단 연초에 어떤 흐름이 좀 나올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투신권의 매도가 또다시 강화가 된다면 시장의 하락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업종으로는 저는 일단은 그 중국 쪽의 물가 상승이 조금 가중이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이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만큼 원화 강세 수혜주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도 봐야 되고 결국 기관도 봐야 되고 뭐 지켜볼 부분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5591님의 종목인 삼성중공업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애청자라고 해주셨네요. 27,800원에 매수하셔서 30%를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가가 4만 원대입니다. 4만 1,200원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계신 중인데 역시 궁금하신 사항은 매도할 목표가를 물어오셨네요.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삼성중공업 뭐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큰 이제 상승 흐름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계속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비중도 30% 지금 수익도 뭐 상당히 거두고 계시는데 사실 뭐 8고 싶은 그런 욕망이 지금 뭐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조선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년도에도 조선주에 대한 그런 업황 개선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목표가 선정보다는 일단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제가 예상하는 그런 목표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뭐 단기간의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이 57,200원, 2007년도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서 지금은 제가 예상하고 있는 45,000원대 1차 저항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5,000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45,000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양봉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2차적으로 뭐 전 최고점이었던 57,000원 부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목표가 45,000원, 2차로 5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5,000원까지 아직 좀 남았죠? 조금 더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 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주회사 CJ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요. 78,3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2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한 8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7만 한 9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거의 매수가 정도예요. 네, CJ 뭐 계열사 이렇게 뭔가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난다 그래서 바짝 올랐다가 지금 갑자기 계속 밀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 검찰 조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CJ 이제 자회사 쪽에서 그 편법 의혹 해가지고 이제 편법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제 기관 쪽에서 큰 매도가 나왔었는데 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관 쪽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큰 폭의 매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제 외국인 쪽의 지분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CJ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이제 CJ 제이제den의 가장 큰 자회사로서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을 좀 가장 크게 받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주가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히 좀 양호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는 굳이 이제 손절을 만약 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지난 이제 전저점 부분이죠. 가격적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한 77,000원 부근에 이탈이 있다면 일단 손절하시기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121선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만 원부터 8만 1,000원 부근인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기관 쪽의 매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은 이러한 흐름이 금방 이제 시장을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77,000원 손절만 확실히 정해 놓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한 8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85,000원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전고점이 97,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CJ 77,000원을 깨지 않아야 되는 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571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037님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점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지, 사고 싶으신데 매수가를 알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채워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번호 5719님의 종목 우리투자증권을 한번 볼 텐데 이분의 종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매수해도 네. 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앞서서 최종 팀장님께서는 오늘 증권주, 보험주 없으면 따라서라도 조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4%나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투자증권 오전에 제가 장 시작 전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자, 오늘 증권주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말일날 뭐 좀 장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 뭐 이제 금융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보험주들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증권주들 뭐 대우증권이라던가 삼성증권 계속 흐름 좋았었고요. 우리투자증권을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얘기도 저도 좀 드렸었는데 자, 이미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장중에 약 한 지금 현재까지는 뭐 3.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뭐 전량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매수해야 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좀 관망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봉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투자증권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약 22,000원 부근이 새롭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자, 제가 좋아하는 3분봉 나왔죠. 3분봉 이후에 양봉 캔들 뜨는 모습. 따라서 오늘 종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50 정도 내가 살 수량의 한 50 정도는 이제 한번 담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22,000원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연초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 매수,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증권 오늘 사고 싶은 물량의 절반만 사는 날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끝번호 5404님의 종목, 5403님이네요. 인포피아 봐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자, 유헬스케어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400원의 매수, 현재가는 13,600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계신 중인데 그냥 전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전망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매출 한 400억에 마진율이 한 15% 이상의 기업으로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 지금 시장 대비 좀 강한 코스닥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조금 좀 처지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메디슨 인수를 하면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쪽의 테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조금 길게 좀 들고 가신다면은 그런 테마에 대한 부각을 한 번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현재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은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면서 13,000원 부근에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좀 지지됐던 13,000원 부근인 만큼 이 선은 지금 확실하게 다져지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USA 케어라든지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진단시약 쪽의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경우는 지난 전고점인 18,000원까지도 충분히 탄력 있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13,000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은 지속적인 홀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피아 들고 계신
보내주신 분 13,000원만 안 빠지면 굳이 팔 이유 없다고 하셨어요. 자, 다음으로는 6676님의 종목 50% 이렇게 절반씩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또 마지막 거래이고 하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해나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종목은 지주회사 LG인데요. 반 절반 정도 갖고 계신데 84,300원의 매수. 지금 현재 가구 비교하니까 지주회사 LG는 플러스 중이신데 문제는 인선 ENT라는 종목인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인 인선 ENT를 7,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이 4,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가 나는데 좀 중소형주가 많이 까먹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건축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사실 뭐 건설 경기와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좀 부시고 새로 져야지 이제 이런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국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선 ENT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주봉으로 한번 좀 인선 ENT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인선 ENT 주봉을 한번 보고 계시는데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략 뭐 바닥권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삼중바닥 형성 이후에 주가는 대략 뭐 2년마다 한 번씩 좀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대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08년도 말부터 해서 2009년도에 또 한 번, 자, 2010년도 지금 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저점인 지금 올해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970원, 대략 한 3,000원 부근이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초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어디까지는 이거는 패턴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국내 건설 경기가 쉽게 내년에도 살아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좀 지금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건설 업황을 좋게 보는 이유는 해외 수주 쪽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 뭐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대세 상승 쪽으로 주가가 틀어지는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은 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300원 부근이면은 2009년도에 대략 한 고점 영역대인 것 같은데 그 영역대까지 단순에 좀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바로 LG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LG 같은 경우에는 좀 지주사로서 이제 자회사들의 지분법 평가 이익에 의해서 이제 재평가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근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오늘까지 하면 한 3일 연속 지금 순매수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마찬가지로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월봉상 지금 고점 영역까지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일 때 94,000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가 지금 보니까 한 87,000원에서 지금 88,000원대 사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4,300원이니까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비중 50%. 자, 고점 뚫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모멘텀, 지금 전기전자 업황 바닥인 것으로 봤을 때 주가는 고점이다. 따라서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내년도에 장을 좀 이렇게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인선 ENT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인고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L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 신천지죠. 10만 원대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4037님 드디어 보내주셨네요. 하이닉스 이미 매수하고 계신 종목이었나 봐요. 28,000원에 샀는데 기다리면 내 매수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년에 희망 있는지 지금 손절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저는 그 손절보다는 이익을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좀 디램 가격 하락으로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지금 오늘 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그 기술력인 측면에서 이제 국내 뭐 거의 최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차트의 흐름상 그 수급적인 흐름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좀 하락 전환에서 지금 하락 전환을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제 저점을 깨면서 지금 그동안의 하락을 보였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저점을 지지를 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은 아니고 또 상승 탄력도가 강하진 않지만은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좋은 뉴스가 나왔죠. 30나노급 4기가 디램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일본이나 이제 대만 기업보다 훨씬 앞선 그런 기술력을 지금 보유한 시점에서 일단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연기금 쪽에서 지금까지 2010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순매수 누적 수량이 2,200만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 그 투자를 하는 연기금의 그 투자 방법을 볼 때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하이닉스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매수해도 됩니까? 이런 문자도 지금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끝번호 4956님이 1월 개장하면 곧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 종목만 갈 종목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 심정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종목 하나씩 저희가 미리 요청을 조금 드려보았습니다. 먼저 최승 대리님 아까 지주회사 얘기하셨는데 오늘의 종목은요? 네, 역시나 뭐 KB금융 들고 왔습니다. 뭐 KB금융그룹의 이제 지주사로서 사실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대산 충당금 같은 경우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충당을 한 것으로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이제 변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인력 조정을 통해서 이제 뭐 직원 개인의 그런 인력 효율성도 지금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 초에 일어날 경우에는 그 순이자 마진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지금 사실 뭐 2,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억이 넘는 이제 단기 순손실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영업이 플러스로 흑자 전환됐고 내년도에는 이런 흑자 폭이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금융에 대해서 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안타깝게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지금 59,900원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원 이상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놓치면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6만 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대략 6만 원에서 57,500원 사이의 박스권 짧은 박스권 흐름인데 이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6만 원 이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7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이 57,500원 이탈 시에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만 원 위에선 살 필요 없는 KB금융 얘기였습니다. 홍희진 전문가는 오늘 AS 네. 하실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포스코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그 포스코에 제가 지금 관심 갖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제 동사의 뭐 최근 가격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이제 그러한 그 수혜를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2011년도 이제 철강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제 올해보다 4%가 증가한 훨씬 그러니까 4%가 증가한 그 수요를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그 전망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좀 중장기 흐름인 그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 43만 원의 저점을 지금 찍고 나서 주가는 한 차례 지금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이번 주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초장기 이평선인 481선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막판으로 올수록 거래량은 감소가 되었지만 밑꼬리가 지금 달고 있고요.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보고 주봉상이나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점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 증가도 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현재 구간 49만 원 아래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7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그 부분에 이탈이 없는 한 지속적인 홀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만 원 아래에서 포스코, 6만 원 아래에서 KB금융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동시호가에 접어들었고요. 2050을 재차 찍고 있는데 2055포인트를 예상하신 최승 대리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거리 동시호가 접어들었는데 저는 오늘 종가 나오고 나서 2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도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2050포인트인데요. 2050을 종가 기준 좀 넘겼으면 좋겠네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